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를 상대로 줄기차게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조약을 통해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종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는데 왜 반환을 해줘야 하냐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꽁치잡이 원양 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와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왜 자신들과 합의를 하지 않냐며 분노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독도 영토 수호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센가쿠 열도를 포함해서 쿠릴 열도 4개 섬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통과시키며 한국과 러시아는 함께 반발을 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보란듯이 쿠릴 4개 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하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항의 따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훈련에 딴지를 거는 일본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24일 NHK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3일부터 쿠릴 4개 열도 중 이투르프와 쿠나시르 섬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 동부 군강구에 따르면 연습은 두 국가 간의 대립을 가정한 것으로 이투르프 섬과 쿠나시르 섬 그리고 사할린 등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훈련에는 1만 명 이상의 군이 참여하며 이 밖에도 군용 차량 최대 500대, 항공기 약 30대, 함선 약 10척이 참가하며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2월에도 쿠릴 열도에서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쿠릴 4개 열도 주변을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NHK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데 대해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과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해 북방 영토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소식을 듣고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일본의 입장과 어긋난다고 항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러시아가 올해 2월 말에도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북방 영토에서의 군비 강화는 일본의 입장과 상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북방 영토는 일본의 영토다.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습하는 것은 제멋대로이지만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의 행동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자국에서 타국이 훈련하고 있는데 왜 스가 총리는 항의하지 않는가? 전수방위의 관점에서도 방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독도도 북방 영토도 회수할 수 없어진다. 군사력을 증강해 영토 반환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쿠릴 열도를 되찾자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지난 사건을 모두 잊은 듯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 유신의 마루야마 의원은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열도 4개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러시아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 지사회의에서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의 흐름 속에서 가장 나쁜 일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루야마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는데요. 그는 논란 이후 전날 과음을 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일본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듯 했고 며칠 후 푸틴 대통령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열도 4개 섬을 일본 측에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TV 채널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쿠릴 열도의 러시아 국기를 내려야 할 일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러한 계획은 없다며 싹을 잘랐습니다. 지난 2월에도 푸틴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언론사 간부 회견에서 일본과의 남쿠릴 열도 4개 섬 반환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지만 러시아의 기본법에 모순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기본법은 헌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지난해 7월 푸틴 대통령 주도로 다른 나라의 자국 영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나라의 평화조약 체결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의 기초에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양국은 그동안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남쿠릴 열도 반환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포기하고 2개 섬 반환으로 요구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러시아의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죠.
아베 전 총리는 양국 평화조약 체결을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으로 부르며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남기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기대하며 협상에 응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경제협력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에 3천억 엔을 퍼주며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쿠릴 열도 4개 섬 한 곳에서 러시아 기업이 한국 건설사와 함께 항만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양국 간 평화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공을 들여온 북방 영토 반환 및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이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쿠릴 열도 반환을 위해 러시아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은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대규모 군사 훈련도 그렇고 평화조약의 전제가 되는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는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듭되는 일본의 얄팍하고 비겁한 영토 반환 주장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역사 왜곡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도쿄 발표는 아베 전 총리까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며 일본의 환호를 샀습니다. 하계올림픽을 2번 여는 것도 아시아에선 일본이 최초였기 때문에 일본은 크게 기뻐했고 그 자부심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1964년 올림픽을 재조명하고 당시 성화봉송 지도를 새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바꾼 지도에는 원래 없던 영토가 끼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독도는 물론이고 쿠릴 열도와 센가쿠 열도도 그려져 있었죠. 이 지도는 이번 도쿄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반세기가 지나 1964년 지도를 고쳐 그린 이유는 뻔합니다. 올림픽을 역사 왜곡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이죠. 명분을 쌓는 활동으로 자신들만의 증거 자료로 남겨놓고 싶은 속셈인데요. 이에 대해 IOC는 도쿄 조직위에 물어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도쿄도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대답할 수 없다는 발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고치지 않으면 후세의 독도를 언급할 때 현재의 우리 역사는 근현대사가 되며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 자위대의 영상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 막료 간부는 최근 FOIP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영상 초반에는 일본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제목을 붙여 지도 위에 7개의 항목이 표시되었습니다. 7개의 항목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요소를 꼽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동해 독도 위치의 다케시마 영토 문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쿠릴 열도 자리에는 북방 영토 문제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홍보 동영상에는 독도와 쿠릴 열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가쿠 열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가쿠 열도는 제외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는 독도와 쿠릴 열도만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졸렬한 행동들을 일삼는 일본이기에 한국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또 독도에서 보란듯이 군사훈련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주장과 반대로 남의 영토를 탐내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의 항의가 바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